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5년 3월 19일인데요.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이나 실수요, 주거를 이전하시려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3월 19일 날 네. 3시간, 네. 4시간 지금 시간으로부터 네네. 전에 발표가 됐죠. 아마 대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한번 보셨을 텐데 저희는 건법부자에서 이제 못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랑 한번 같이 한번 살짝 요약해보는 네.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이 내용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제목으로 오늘 3월 19일자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네. 발표가 됐고요. 최근 주택시장 동향하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 주간의 상승률이 높았다. 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네. 2월 말부터 상승세가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다. 네. 네, 이거는 뭐 저희 지난 건법부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강남 3구의 아파트라든지 용산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고 그게 지금 확산되는 거를 뭐 저희도 느끼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2월 말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이 3월 말도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한 달 정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선제적이다. 이런 대책. 그러니까 저는 선제적이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지금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상승률이 위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빠르게 네, 그렇죠. 많이 급하게 상승했고 거래량도 너무 빠르게 맞아요. 많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강남 3구는 계속적으로 신고가 네. 찍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대처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전 사실 재밌었거든요. 신고가가 매번 경신되면서 하나씩 계속 나오길래 강남에 어디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궁금해서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늘어나서, 그 다음에 강남 3구 외 주민의 강남 3구 진입 비율도 꾸준히 하락하다가 네. 갑자기 2월부터 반등하더라. 네,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토지거래가 해제되다 보니까 네. 실수요가 아니어도 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 바로 나옵니다. 갭 투자 비율도 강남 3구 중심으로 반등. 네.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가 유입되는 흐름을 봤다. 당연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매 수급 지수도 4주 연속 계속 상승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심리 자체도 그러하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폭이 확산 속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거래량도 늘고 있고 거래 특성에 따르면 이제 상급지로 가수요. 이게 이제 갭 투자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 투자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 상황을 평가, 왜 이런가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었는데 그게 해제되면서 과열 조심. 강남 3구의 그 토지거래 허가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어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죠.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다시 이제 재지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재지정하고 상급지에 대한 가격 상승 불안감으로 추격 매수. 왜냐면 지금 안 들어가면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원인이 하나 생겼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었는데 지정이 돼서 못 사고 있었는데 해제가 딱 되니까 가격이 팍 올라가죠. 지금이 기회야. 근데 그 지방에 계신 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눈앞에서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갭 투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죠. 금리가 3% 이하로 3차례 인하했어요. 또 때맞게. 네, 그러니까 때맞게.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 부담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제 거래가 늘었고 이제 가격도 늘었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완화. 사실은 강남 3구는 아직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그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주택 시장의 그 가계 대출은 많이 완화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요즘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그 주담대만이 아니라 신용 대출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이 기회라고 좀 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담보대출만으로는 부족한 돈을 자기 신용을 통해서 끌어모아야죠. 네, 그런 네. 거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네. 더 많이 그랬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또 공사비 상승이랑 어떤 PF 애로사항 이런 걸로 그렇죠. 공급이 안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없는데라는 이제 전망이 되니까 앞으로 뭐 전문가들도 앞으로 8년, 10년간 공급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이 시장 상황이 평가되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제 결론이 네, 나오는 이렇게, 거죠. 네, 결론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토지거래 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해제했던 강남 3구,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네. 네,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합니다. 네, 그리고 기간은 제일 중요하죠. 네, 언제부터? 중요하죠. 네, 3월 24일부터 네. 9월 30일까지 네. 6개월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뭐 빨리 계약서 쓰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분들이 엄청 바쁘실 듯 합니다. 이거 계약일 네. 기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약일을. 네, 계약일 기준이니까 네. 하려면 빨리 해라.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공인중개사분들이 빨리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든지. 네, 그리고 필요시 적극 연장할 수 있다. 일단은 6개월간 지켜보겠다. 앞으로 6개월 뒤에도 뭐 해제가 될 리는 제 거의 생각에는 네. 이 흐름상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네.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계약하시려면 이번 주 주말에 빨리 계약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혹시 이 시장 관련 현상이 계속되는 경우에 현재는 이제 압구정, 여의도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신통 기획단지 네. 이런 곳은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더 계속 확대, 지정 네, 유지하겠다. 더 확대 지정할 수 네. 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서울시 보도자료예요. 네. 서울시 보도자료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이 있고 제가 이걸 준비한 네. 건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허가 대상 면적. 네.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네. 초과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네. 이런 아파트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진짜 토지의 네. 진짜 거래를 개발될 수 있는 곳에 그렇죠. 투자 수요가 막 몰리면 그걸 그렇죠. 막으려고 그렇죠. 그 주택이나 상가나 일반 토지나 전부 다 이제 허가 대상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목적에 좀 어긋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핀셋처럼 딱 집어갖고 아파트를 지금 못하게 딱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정해놨던 허가구역 대상으로는 대지권을 이만큼 못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지권이죠. 아파트 그야말로. 대지권이. 네, 토지가 네. 대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저렇게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6제곱미터 이하 대지권은 찾기가 거의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라는 점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 근데 정부에서 대책 발표 나오자마자 서울특별시에서 바로 나오네요. 그럼 미리 이제 사전에 조율이 돼 있겠죠.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조정 대상 그 대학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 과열주 진입 확산되면 그리고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저거는 저 좀 중요한데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규제 지역의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하고 네. 거기서 또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 대상 지역 정하고 네, 그렇죠. 거기서 또 지속된다 투지 과열지구도 정하겠다. 네, 그걸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점점 되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그 금융 가계 대출 가능 강화. 요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계획 투자했을 때 전세 자금에 대한 그 어떤 그 대출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겠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자금 조달.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무슨 돈으로 샀어 자금 계획술이 저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담대를 이렇게 규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담대는 어차피 좀 묶여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렇죠.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거 대신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을 규제해서 좀 맞습니다. 관리하겠다. 맞습니다. 면밀히 관리해서 네네. 전세 자금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문제가 네네. 있는지를 대해서 살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대표님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고 네. 항상 시장이 앞서 나가서 수속적으로 이제 대책이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항상 크면 밟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표현으로 풍선 효과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 대장들을 찍어 누르니까 네. 그 후속 지금 우리, 4개 구? 예, 그렇죠. 네. 그 4개 구의 이제 아파트 상품을 찍어 누르니까 음. 그 지역 외 지역에 괜찮은 유망 지역에 또 아파트들이 네. 또 매력을 더 이렇게 발산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시장이 또 지나가게 되면
또는 그 시장과 함께 지금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쉽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 시장의 흐름상 봤을 때 강남 3구 우리 대장 아파트들만 이렇게 또 깃발을 들고 치고 나갔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할 상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향 저평가돼 있다 또는 하향화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이 진입 기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할까 했을 때 이제 강남에 집중됐는데 네. 지금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잖아요. 네. 제한이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또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게 그 외 지역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이건 차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금 왜냐면 이 규제 자체는 아파트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경기 활성화 측면, 그다음에 경기 주택 활성화 공급 측면, 측면, 네, 이런 여러 측면에서는 가지. 뭐 괜찮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 좋지는 않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꾸준히 거래가 되고 이 좀 살아 움직이는 시장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 3구에 너무 과열은 좀 진정을 시키되 그 외 지역이라든지 전반적인 왜냐면 아파트 외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되어야 그래야 사실은 세수도 많이 거치고 우리 뭐 중개사님을 포함해서 네네. 이 부동산 업종에 이제 다양한 분들 또 건설 업종의 다양한 분들이 또 살아나고 그런 뭐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때 저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좀 재산권 침해 수지가 그렇죠. 굉장히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긴 하죠. 좀 많다. 그리고 시장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규제가 좀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항상 좀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방금 나온 이 부동산 대책을 좀 요약해 보고 저희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